WHO도 경고한 그 병, 중국에선 지금.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브리핑 및 행동 수칙.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편에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의 기본 정보와 한국 유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2편에서는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중국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부터 WHO의 최신 경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방수칙 부분은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관절통이 몇 달씩 지속될 수 있거든요. 1. 중국에서 무슨 일이? 2025년 7월 현재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일부 지역에서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비공식 정보도 돌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현지 의료진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상이 댕기열과 너무 비슷해서 초기에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발생 지역. 광둥성 같은 경우 특히 선전과 광저우 인근 도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며 인구 밀도까지 높다는 거예요. 모기가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푸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지역의 아열대 기후와 최근 강우량 증가가 겹치면서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지금 갑자기? 사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1950년대에 처음 발견됐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풍토병처럼 존재해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 변화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2에서 3도 높아지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길어졌어요. 원래는 4월에서 10월이었는데 이제는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8에서 9개월간 모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도시화 진행입니다.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시 곳곳에 고인물이 생기고 이게 모기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장의 물웅덩이, 관리되지 않는 화분 받침대, 심지어 버려진 페트병까지도 모기 번식장이 되고 있어요. 셋째, 국제 교류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발해진 국제 이동으로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다양해졌습니다. WHO의 경고. 왜 지금 위험해졌는가? WHO의 공식 입장.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4년 말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매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치쿤구니아는 현재 전염병 경보 1단계 수준의 감시 대상 질병으로 분류돼 있어요. 아직 팬데믹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조건의 완성. WHO가 특히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 남부의 모기 번식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기온 상승. 평균 기온 27에서 30도, 모기 활동 최적 온도. 강우 증가.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 대비 40% 증가. 도시화 진행. 곳곳에 생긴 고인물, 모기 서식지 확산.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이집트 순모기 개체수가 폭증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에서 한국 남부로 이어지는 계절풍 패턴이에요. 여름철 남서풍을 타고 중국 남부의 공기가 한국으로 유입되는데 이때 모기나 바이러스도 함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 같은 원리죠. WHO는 이런 기상 패턴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의 치쿤구니아 발생은 곧 주변국 유입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가 우려사항. 국제보건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우려점은 진단의 어려움입니다.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초기 증상이 감기, 독감, 심지어 댕기열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구분하기 어렵고 특수한 검사가 필요해요. 이 때문에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3. 감염자들이 겪는 증상.
댕기열보다 덜 알려진 공포. 초기 증상. 평범해 보이는 시작. 치쿤구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감기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발열 38에서 40도의 고열이 갑자기 시작. 두통, 특히 뒤통수 부분이 심하게 아픔. 근육통, 전신 근육이 쑤시고 아픔. 오한, 열이 나면서 동시에 춥기도 함. 이 정도만 보면 아, 감기 걸렸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초기에는 감기약을 먹으며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치쿤구니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관절통입니다. 감염 2, 3일 후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관절통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손목, 발목, 무릎, 어깨 관절이 심하게 아파요. 환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관절에 뜨거운 바늘이 박힌 것 같다. 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프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묘사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지속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후유증. 더 큰 문제는 이 관절통이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급성기, 첫 1에서 2주 극심한 관절통으로 일상생활 불가. 회복기 2에서 8주 통증은 줄어들지만 관절 경직 지속. 만성기 8주 이후 일부 환자에서 만성 관절염으로 발전. 실제 감염자 중 약 30에서 40%는 6개월 이후에도 관절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2차적 문제들. 관절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기는 2차적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보행장애, 발목, 무릎 관절 문제로 제대로 걷지 못함, 만성 피로,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체력 저하, 우울감,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중국 전문가들의 비유. 중국 보건 전문가들은 이를 기침 없는 코로나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호흡기 증상은 없지만 전신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자가 인식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4. 세 가지 예방 행동 수칙. WHO와 질병청권고 요약.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방법이에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제대로 된 예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1. 외출 시 모기 기피제 사용. 팔, 발목, 목 뒤 필수. 모기 기피제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뿌리면 안 되고 모기의 습성을 이해하고 발라야 해요. 모기는 특히 피부가 얇고 체온이 높은 부위를 선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팔 안쪽, 팔꿈치 안쪽부터 손목까지 꼼꼼히, 발목 주변, 발목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부위, 목 뒤, 목덜미와 귀 뒤쪽까지, 허리띠 라인, 옷이 밀착되는 부위. 기피제를 바를 때는 옷 위가 아니라 피부에 직접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주는 게 좋아요. 기피제 선택할 때는 DEET 성분이 10에서 30% 포함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너무 농도가 높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2. 창문 방충망 실내 환기 시기 분리. 실내 모기 차단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기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를 알아두세요. 오후 5시에서 7시. 해질 무렵 모기 활동 시작. 새벽 4시에서 6시. 이른 새벽 모기 활동 최고조. 밤 10시에서 12시. 잠들기 전 실내 침입 집중. 이 시간대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마세요. 방충망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환기는 다음 시간대에 하세요. 오전 8시에서 11시. 모기 활동 최저 환기 최적 시간. 오후 1시에서 4시. 햇볕이 강해. 모기가 그늘에 숨어 있는 시간. 잠잘 때는 모기장이나 전기 모기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야외 활동 후 샤워 모기 물린 부위 즉시 소독. 야외 활동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즉시 샤워하기. 미지근한 물로 전신 샤워. 모기가 좋아하는 채취와 땀 제거. 혹시 붙어 있을 수 있는 모기나 알 제거. 모기 물린 부위 확인.
전신을 꼼꼼히 확인, 가려움 없어도 물렸을 수 있음. 특히 옷에 가려진 부위 집중 확인. 붉은 반점이나 부어오른 부위 체크. 즉시 소독 처리. 소독 티슈나 알코올솜으로 닦기. 항히스타민 연고 발라두기. 긁지 말고 차가운 찜질팩으로 진정. 주의해야 할 증상. 모기에 물린 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물린 부위가 계속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될 때, 관절이 아프기 시작할 때,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심할 때, 이런 증상들은 단순 모기 물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5. 마무리. 경고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조용한 확산의 위험성.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코로나19처럼 한순간에 전 세계를 휩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조용한 확산, 강한 후유증. 이것이 치쿤구니아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서서히 번져나가고 막상 감염되면 몇 달씩 고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시점. 현재 중국에서의 발생 상황을 보면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상황을 좌우할 거예요. 1편에서 살펴본 한국 유입 가능성과 함께 오늘 2편에서는 중국 내 실제 상황과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개인 차원의 대비. 무엇보다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기 방제만 철저히 해도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 시 기피제 사용. 실내 환기 시간 조절. 야외 활동 후 즉시 샤워와 소독.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주세요. 치쿤구니아 바이러스는 한번 이슈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후 변화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보건당국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방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편 예고. 다음 3편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진단 기준, 증상별 대응 방법과 치료 과정, 의료진이 알려주는 응급 상황 판단법,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